오늘 또 다른 재미, 말씀드린 것처럼 TF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. 이거 정말, 마흔역과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27일 날 선고기를 잡았어요. 야, 문영배, 또 헌재 TF가 마흔역이 관련해서 선고하라고 니들이 시키느냐? 니들 상황으로부터 지령받았느냐? 뒤에서 하니까 네가 뭐 무슨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냐? 또 이렇게 할래? 나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?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합니까? 야, 정말. 최금 투사님. 그렇습니다. 애정하고 응원하겠다는 말씀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흔역과 관련돼서 지금 선고가 있다라고 하는데, 어,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저는 조금 가늠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, 오늘 아침에 TV조선에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의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오늘 종결한 이후에 마흔역을 선고한다라는 취지는 변론 종결한 뒤에 했기 때문에 결국 기각의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시점에서 인용을 해서 마흔역이 들어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럼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변론 재개하면은 이게 그동안 있었던 것을 공판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변론 갱신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잘 보세요. 헌법재판의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을 하는데요. 그러면은 정식으로 변론 재개를 하면은 그 사이에 탄핵돼서 재판 때부터 1회부터 10번째까지 있던 것들을 변론에 다 새로 상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전에 그 문재인 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했었는데, 그때의 재판이 뭐 진짜 공소장이 뭐 책 한 권 정도가 됐죠. 수백 장이 됐었는데 그 재판 진행하다가 재판부가 변경이 됐어요. 그러니까 재판장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재판을 다시 변론에 상정하는 절차를 6개월 했습니다. 6개월.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 그 27일 날 선고를 해서 마흔여기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다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실 권한 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없어요. 근데 백보양보해서 임명을 한다 할 경우에는, 그래서 재판부에 들어오면은 변론 종결 뒤에 선고 전에 들어왔다. 그럼 원칙적으로는 변론 재개를 해야 돼요. 그러면은 변론 재개해서 그동안 있었던 거 다 하면은 민주당이 이거 오케이 하겠습니까? 그런 취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더러 논란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. 다만 예외를 생각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현역은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척 기피 신청을 제척을 해버리는 거예요. 나는 내 스스로 이 판결에는 내 관여를 안 할게 해버리면은 마흔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그럴 방법도 이 사람들은 꼼수로 쓸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.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? 지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중요한 사건에 기피 신청한다?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재개를 하든가 그때는 알아서 할 것이고, 그런 혼란, 재판부 구성에 대한 혼돈, 그로 인한 재판부 결과에 대한 승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혼돈,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27일은 마흔역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기각할 가능성 현실적으로 좀 더 높은 것이 아닌가. 조심스럽지만 제 희망적인 회로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. 다들 그렇게 원하시죠?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싸우면은 그런 결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마흔역에 대해서 선고하는 거, 이거 형배야, 이것도 헌재 TF에서 시키더냐? 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 한 꼭지 접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